안녕하세요. 3일3색의 세 번째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의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총선일 휴장을 앞두고 우리 증시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총선 후에 시장 전망은 매니저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답변 바로 만나볼게요. 네. 총선보다 중동 이슈 변동성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총선 영향은 뭐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네. 총선에 갖고 이제 어떤 정책도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 에너지 쪽에서만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정치 테마주가 이제 어떤 시장을 이끌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큰 영향은 없다. 다만 이제 내일이 우리가 총선 휴일이긴 합니다만은 내일이 또 이제 이란의 그 라마단 건등의 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이스라엘 공격을 예고하고 있어서 내일을 전후로 해서 이제 직접 타격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까지 뭐 중동 이슈가 계속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총선보다는 이번 주 중동 이슈, 이 변동성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실제로 타격을 한다면은 중동 이슈가 상당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당분간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할 거니까는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이제 타결했을 때 안 했을 때 차이를 좀 우리가 좀 봐가면서 시장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동 이슈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가와 함께 금과 은 같은 또 원자재 가격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렇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구리 가격까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관련주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매니저님의 답변 열어보겠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 투자, 구리 가격 상승 때문에 또 전력기기 관련주들 계속해서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상품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 전력 인프라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죠. 일단은 AI 수요 때문에 투자가 증가하는 것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에 대한 어떤 그 수명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 교체 수요도 꽤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중심으로 이제 수요가 크다 보니까는 이쪽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일단은 뭐 구리 가격 상승에 있어서 이구산업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테마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은 좀 단기로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 오히려 이 전력 인프라, 뭐 재룡전기라든가 실제 이런 그 어떤 이 전력 성과 관련된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효성중공업이라든가 HT 현대인프라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도 좀 많이 올랐는데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매수가 좀 보면 되겠죠. 어쨌든 이쪽은 사실 뭐 단기 이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중장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가 좀 갖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마무리 짓고 종목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방전지 오늘도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매니저님이 목표가 95,000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강한 상승 보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연일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 하이브리드 차가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주문하면 1년 이상 뒤에 받았는데 맞아요. 지금 하이브리드 차가 뭐 아반떼 이런 것도 지금 주문하면 1년 걸린다고 해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 보니까는 결국 하이브리드 차 관련주가 올라간다. 세방전지가 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목표가를 95,000원, 신고가 위까지 말씀드렸던 건데 신고가 위까지는 지금의 어떤 하이브리드 추세라고 본다면 어떤 수요로 본다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또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방산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츠테크놀로지 오늘 장중에 29,300원까지 올랐는데요. 네. 또 오늘 목표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방산주의 최고 아이디어였죠. 네. 지금 이 코츠테크놀로지가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곳이 LIG 넥스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 이런 데인데 지금 방산주들이 수주를 계속 따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이 그 부품을 공급하는 게 이제 이 코츠테크놀로지입니다. 이 무기 체계의 중요 모듈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건데 결국 이 방산의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코츠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늘어나는 구조라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목표가를 넘어섰습니다만은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 수익 관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방산 쪽은 지금의 중동 이슈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이번 연도에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다고 한다면은 네.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급등했을 땐 수익 관점이지만 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계속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이오주 알테오젠 살펴보겠습니다. 목표가 30만 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강한 반등세 보여주고 있죠. 제가 알테오젠도 어제 무료 방송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H7B 테라퓨틱스 네. 어제 급등 나오면서 다음 타자가 알테오젠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바로 급등하고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 금리 인상이 뒤로 밀리면서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금리 쪽 말씀드렸죠. 결국 연준은 데이터를 보고 가기 때문에 4월 달 데이터만 꺾인다면 6월 달에 금리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내일 밤 CPI를 통해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내일 밤 CPI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만 나온다 한다면은 4월 달 바이오 랠리가 다시 시작될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그 6월 달에 시작하는 아스코 초록 발표가요. 4월 24일 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알트가 먼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금리 인하랑 좀 맞물리면은 4월 중순부터는 또 꽤 큰 바이오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테오제는 지금 그 대장으로 올라가는 거다라는 거고 어제 무료 방송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또 알테오제는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바이오 쪽만 몇 개 준비하셔도 꽤 큰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알테오젠에 이어서 그러니까 알테오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다른 바이오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있을 무료 방송 4시에도 좀 많은 참석하시면 아마 다음 주 크게 올라갈 종목들 제가 쫙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테오젠까지 3가지 종목 리뷰해봤고요. 그러면 오늘 매니저님이 준비해주신 첫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자율주행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길 바란다라고 또 일론 머스크가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직접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지만 네. 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그렇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온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테슬라는 주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전기차에 대한 전망이 안 좋으니까 빠진 건데 테슬라가 반등하려고 본다면 전기차 전망 갖고 안 된다 그랬죠. 네. 전기차로만 본다면 테슬라는 지금도 비싼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라든가 AI 이쪽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턴 로보틱스라든가 다른 로봇에 비해서 좀 안 되는 경우고 AI도 이제 지금 인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죠. 네. 다만 자율주행만큼은 지금 테슬라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그 로이터 보도를 통해서 모델 2에 대한 어떤 그 계획 변경에 대한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는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으로 인정받겠다라고 하면서 로봇 택시를 8월 8일 날 공개하겠다. 이것 때문에 어제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테슬라 주가도 올라갈 것이고 이와 관련된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머스크가 이제 자율주행 칩을 직접 생산 안 한다라고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지금까지 이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테슬라의 지금 반도체 파운드를 제공하고 있는 게 삼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3세대, 4세대 칩 모두 삼성 파운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이 3세대 칩 같은 경우는 삼성의 지금 14나노미터 공정에 생산하고 있고요. 4세대 칩 같은 경우는 8나노 공정 활용하고 있고 지금 4나노 기반의 5나노 칩도 삼성 파운드에 협력하고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생산 안 한다는 것은 결국 삼성 파운드에서 만들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율주행이 좀 인정을 받아야겠죠. 네. 지금 FSD 무료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요. 네. 4월 24일 날이 이제 실적 발표인데 이때 FSD의 어떤 무료 테스트의 어떤 그 소유자 평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인정받게 되면은 이 자율주행 칩을 만들 수 있는 삼성전자 관련주 올라가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파운드에 관련된 종목, 핵심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은 가온칩스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삼성 파운드리 하면 또 가온칩스가 바로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가온칩스는 삼성의 눈빛만 봐도 안다. 가장 오래된 기업이고요. 규모로는 지금 다른 기업 대비 좀 작은데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삼성 파운드의 고객은 페미스 기업인데 네. 그 페미스 기업 87%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 이 DSP 중에서는 최고의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일본 AI 유니콘 기업이죠. 이 PFN의 그 반도체를 삼성의 이나노에서 생산하기로 한 건데 1등 공신이 가온칩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DSP라는 그러니까 이 디자인하우스라는 기업이 파운드리와 페미스 그러니까는 공장과 설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이었다 한다면은 수동적인 역할이었던 거죠. 다만 지금은 직접 이 페미스를 찾아서 영업을 해오기 때문에 네. 이번에 지금 일본의 그 가장 큰 이 AI 기업이죠. 여기에 지금 이나노 생산 같은 경우도 가옴치스가 따왔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삼성에서 가장 또 이 DSP에 대한 기술을 인정받는 기업이고. 전 세계 이 디자이너스 중에서 네. 이나노 생산하는 기업은 가온칩스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DSP 중에서도 전 세계 1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입증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DSP 기업들은 여기서 최적화해서 설계한 그런 반도체가 생산됐을 때 네. 로열티를 받는 게 그게 며칠 올라오는데 지금 개발 중인 프로젝트가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까지 좋아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가온칩스를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주가 역시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지금 한번 급등 이후에 다시 빠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직접 반도체 칩을 생산하지 않으면은 삼성에서 하게 되는 건데 그 삼성과의 어떤 그 DSP 역할을 해줄 게 가온 14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13만 원까지 드리고요. 손절가는 9만 1,000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원픽으로는 가온칩스 준비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1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미국이 견제하는 중국 바이오, 이번에 또 7곳을 규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미국이 이제 그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까지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건데 지난 1월 25일 날 이제 그 생물보안법을 발의했죠. 네.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상원, 하원의 또 어떤 협의를 거쳐서 통과 이후 대통령 서명까지 가면은 시간이 꽤 있긴 합니다. 다만 이번에 그 통과될 때요. 찬성 11표, 반대 1표이기 때문에 네. 거의 뭐 만장일치 통과한 거거든요. 빠른 속도로 갈 것 같고 지금 사실 그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또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생물보안법 발의가 됐지만은 상당히 좀 빨리 뭐 실현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한국의 CDMO가 반세기를 올 수밖에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의 이제 일라이릴리가 중국의 우시테크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이 미국이 이제 중국을 제재하게 되면은 일라이릴리는 바로 공급망을 바꿔야 됩니다. 그 수혜를 지금 한국 기업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중국 공장이 받던 수주를 아시아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우시테크가 어떤 그 상업화되어 있는 대규모를 생산했던 것이 아니라 네. 뭐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어떤 시험 생산 이런 것들 했던 거기 때문에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이런 어떤 그 소규모로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 들어가 있던 그런 CDMO 기업들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좀 많은 반사 이익이 나올 거로 보여지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은 ST팜, CDMO 관련주로 꼽힙니다. 포인트 네. 짚어볼게요. 세계 3대 CDMO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CDMO 기업 중에서 이제 이 미국 FDA에서 CGMP 인증을 받은 기업이 딱 4개밖에 없거든요. 일본의 한 군데, 네. 그다음 미국 한 군데, 그다음에 우시 있잖아요. 네. 우시가 근데 지금 제재를 받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지금 ST팜입니다. 그러니까는 우시테크가 이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반사이익을 ST팜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 ST팜 같은 경우는 지금 소규모 임상용 시료부터 톤 규모의 상업화 물량까지 다 준비가 돼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 미국이 중국 바이오 제재했을 때 최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수혜도 있습니다만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의 제론이라는 회사가 이 혈액암 치료제 FDA 승인을 임박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혈액암 치료제 FDA 승인이 6월 16일 날 이제 결정할 거로 보여지는 건데 네. 여기에 또 원료를 공급하는 게 ST팜이라서 요거 FDA 승인 나면은 ST팜에 또 그 원료가 많이 수출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ST팜은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싼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는 77,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ST팜 소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 95,000원, 손절 라인은 7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 만나봤고요. 매니저님이 무료 방송에서 더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 전해주고 계십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지금 이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반도체 쪽에서도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 싼 기업이 있고요.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중순부터 큰 그림 나올 거라 말씀드렸죠. 그 논리와 근거를 설명드리면서 또 이 바이오 기업 찍어드릴 거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 수익이 안 나고 있는 분들은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